안녕하세요, 강대병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화 레디스와 맨키시디 비교 3부 동기화 측면에서라는 주제로 빠르게 오늘 내용이 사실 어려워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만 하면 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동기화를 말하기 전에 이제 동기화를 왜 해야 되냐 생각하면 사실은 멀티스레드 같은 걸 쓰기 때문이지, 멀티스레드 때문에 사실 쓰는 건 아니에요. 멀티 프로세스라도 동기화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고 어렵게 지금 설명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맨캐시디와 뭐 레디스 같은 경우에 멀티스레드를 쓴다면 이렇게 결국은 락이죠. 여기서 결국 나오는 거는 결국은 락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락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게 락 말고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레이스 컨디션 이런 것들이 사실 락 때문에 꼭 락을 쓴다고 안 생기는 것들도 아니고, 어떻게 락을 잡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 락도 잘 잡아야만 사실은 해결이 되는 건데, 일단은 레디스 쪽에서 보면 레디스는 일단은 싱글 스레디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싱글 스레드가 아니지만 멀티 스레드가 돌긴 하지만 실제로는 싱글 스레드. 그래서 한 번에 하나만 처리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만. 그래서 락이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근데 락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안 쓴다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왜 그렇게 빠르냐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CPU가 한 번에 굉장히 많은 걸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 구조가 굉장히 빠른 걸 사용하고 있고요. 뭐 해시 테이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기고죠. 그리고 굉장히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작업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디스를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뭐 set, get 이런 거 쓰게 되는데, 메모리에 특정 키로 집어넣고 특정 키로 빼내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그래서 멀티스레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빠르죠. 보통 레디스를 생각하면 초당 10만, 레디스라고 레디스 트랜지션 해죠, 뭐 RTS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초당 10만에서 뭐 지금 AWS 같은 데서는 뭐 22만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런 속도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느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아토믹해요. 전에 이제 1부에서 나왔던 싱크리스 생각하면 레디스는 그냥 A, B가 있든 뭐 A, C가 있든 그냥 B를 집어넣고 C를 집어넣으면 그냥 들어가죠. 근데 맨캐시디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레디스 모듈이나 이런 내부적으로 락도 쓰고 스레드 있긴 하지만 그게 전체적인 메인 스레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싱글 스레드라고 부르더라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레디스는. 그래서 레디스도 그렇지만 멀티 스레드를 쓰긴 하거든요. 이제 6.x부터는 멀티 스레디드 IO라는 게 생겼고요. 그 이전에도 BIO 스레드라고 해가지고 뭐 레이즈 딜렉션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애들이 있어서 F싱크를 스레드에서 돌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고요. 그리고 6.x부터 이렇게 멀티 스레디드 IO가 생겼지만 요거는 여전히 멀티 스레드가 되면 결국은 에이토믹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락을 걸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레디스가 아토믹하다는 걸 좀 보장해주기 어려워서 결국은 6점에서의 멀티스레드 IO를 쓰더라도 실제로 데이터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은 그냥 메인 스레드 하나에서만 처리해요. 그래서 동기화가 따로 필요 없죠. 그러면 멀티스레드는 어디에 쓰냐, 멀티스레드 요거는 어디에 쓰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멀티스레드에서 네트워크 패킷을 읽고 전송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네트워크 패킷을 읽고 이제 뭐 큐 같은 거에 넣어주면 그 큐를 하나씩 처리하는 거죠, 결국은. 요런 개념이에요, 레디스에서. 그 자세한 거는 제 블로그 요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에 필요한 거는 제가 이제 밑에다가 글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디스는 무조건 싱글 스레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 보시면 그냥 요거 예전에는 그냥 이제 프로세스 커맨드에서 바로바로 처리했었는데, 이제는 요 IO 스레드 리스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것들이 막 IO 스레드 메인이라는 함수에서 리드 쿼리 프롬 클라이언트하고 뭐 라이트 투 클라이언트 이렇게 처리만 하고, 실제 이 이벤트 루프에서는 프로세스 커맨드 이거 하나만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6.x라도 그래요. 7.0도 마찬가지고요. 레디스 그래서 공식적으로 생각하면 멀티스레드를 안 쓰는데, 그러면 이렇게 멀티스레드 IO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항상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레디스에 뭐 1K 정도의 데이터다 이렇게만 보내면 사실 그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응답이 엄청 큰 경우, 응답이 뭐 몇 메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레디스가 싱글스레이기 때문에 이걸 보내는 것만 해도 요거 이 데이터를 막 몇 메가 몇십 메가 되는 걸 계속 보내는 동안에도 다른 걸 처리를 못 하거든요. 싱글 스레드의 의미는. 그런데 멀티스레드 IO가 되면서 실제로 그 메인 스레드는 계속 뭔가 일을 처리해요. 큐 있는 거를 처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나머지 스레드들이 그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에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만 굉장히 많은 양을 보내는 형태의 작업을 레디스에서 하면 그게 굉장히 딜레이가 되다가 지금은 이런 작업을 하더라도 계속 처리가 더 빨리 되게 된다. 레디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멀티스레드에서 좀 더 이점을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각각의 연산이 일어나진 않고요. 그 네트워크 버퍼에 들어가 있는 것만 전달이 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레디스는 사실 동기화 부분은 얘기할 게 거의 없어요. 네. 그 맨캐시디는 그걸 어떻게 하냐? 맨캐시는 실제로 멀티스레드가 돌아요. 멀티스레드가 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네, 이제부터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락킹 방법이 어떻게 되냐? 네, 뭐 락킹을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친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맨캐시드는 이제 멀티스를 동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락 스트래핑이라는 기법을 네, 이용해요. 락 스트래핑 어떤 거냐면 몇 개의 스레드가 있어요. 이렇게 스레드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의 스레드가 도는데 그 키마다 정확하게 이제 얘들이 스레드마다 키를 나눠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여기 설명이 좀 잘못됐어요. 그 키가 들어오면 이 키에 따라서 그 해시를 하면 비트마스크에 대해서 키에 대한 해시를 하고 여기 비트마스크를 통하면 그 아이템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락을 이렇게 잘라놔요. 락을 잘라놔서 얘가 키 몇 개, 키가 해시했을 때 뭐 비트가 뭐 110에다던가 얘는 111에 되는 애들 이런 식으로 쪼개놔요.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이제 락 스트래핑 해가지고 특정 키는 모든 글로벌 락,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 뭐 길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락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 락이 아니고 그냥 로컬 락인 거예요. 특정 부분 쪼개진 쉐어드 락하고는 좀 다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락, 이 부분에 대한 락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키들이 이렇게 오더라도 멀티스레드가 있어도 서로 다른 레인지에 있는 키라면 락을 따로따로 잡고 들어가니까 동시에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같은 레인지에 들어가는 키들을 처리할 때는 락이 걸려서 그게 대비를 하게 되고 요걸로 이제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스트래핑 락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코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아이템 get 실제로 이제 아이템을 가져올 때 네, 아이템을 가져올 때 여기 보면 아이템 락을 하겠어요. 그 맨캐시가 락킹의 기본은 리드 할 때나 라이트 할 때는 전부 다 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 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 그 아이템 락이라는 코드가 뮤텍스 그냥 이제 그 네, 피스레드의 뮤텍스를 쓰는데 이렇게 HB 아까 해시 값을 해시 마스크에 아이템 락 해시 파워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비트 마스크를 몇 개 날 거냐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아이템 락에 한 값으로 아이템 락스에서 이제 들고 와서 그 락을 뮤텍스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해시를 했을 때 키 1, 뭐 키 2가 서로 해시가 그 이제 이 범위가 다르면 동시에 다른 스레드는 동시에 처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같은 범위에 들어가면 여기서 락이 걸리니까 걔는 요 코드에서 대기하게 되는 겁니다. 요걸 키 스트래핑, 락 스트래핑 기법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또 보시면 실제로 보면 이 해시 코드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이제 비트 해시 마스크는 해시 사이즈에 마이너스 1을 하잖아요. 해시 사이즈는 네 요거에 비트 마스크 해가지고 이제 그냥 2의 파워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워 함수 히어 W 2의 n승을 구해내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면
아이템 락스는 이렇게 pthread mutex t를 그 개수만큼 아이템 락 카운트만큼 할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아이템 락 카운트는 이게 스태틱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맨키시를 실행할 때 이제 스레드 개수를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레드가 3개보다 적으면 네, 파워가 15로 설정되고 네, 스레드가 4개면 11, 5개보다 3개 이하 2개면 이거고 3개면 이거고 4개면 이렇고 10개면 13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요거에 그러니까 n 쓴 개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파워로 만들어지고 요 값이 다시 네, 보시면 아까 이제 이 파워 값이 여기 보시면 요 코드 네,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템 락 카운트만큼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 스트래핑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그 락이 이 해시 테이블에 네, 해시 테이블에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키의 레인지 이제 해시 쓸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락들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키 스트래핑 자세한 건 좀 한 번 더 설명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그러니까 키 여러 개를 하나의 락으로 체크하지만 전체 글로벌 락이 아니고 그 레인지마다 락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외로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 네. 이런 것들이 그 분산 처리 뭐 락킹 할 때 쓰는 것들이라 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맨캐시에서 친구 리스트는 어떻게 해결될까? 저기서 락이 걸리는 건 아는데 아까 친구 리스트는 저 락하고 상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맨캐시 데스는 카스라는 걸 제공해요. 컴페어 앤 스왑이라는 걸로 카스 각각 이제 첫 글자를 따온 거죠. 컴페어 앤 스왑. 네. 이거는 실제로는 이제 OS라기보다는 CPU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근데 이제 맨캐시에서 쓰는 게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스라는 게 제공이 되면 그 원래 카스는 이제 그 멀티스레드에서 락킹을 안 하고 아토믹하게 뭔가 값을 바꾸는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고 말하기에는 이제 락풀이나 웨이트풀이 같은 게 이런 카스 기법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다음에 그 카스만 있는 게 아니고 더블로드를 할 때는 디카스라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데 여기서 다 설명하기에는 저희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 자세한 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다 잘 설명된 책들도 있고 그 저런 거 쓰게 되면 나중에 ABA 프로그램 이런 거 생기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려운 것들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카스는 뭐냐 하면 그냥 이래요. 카스 이거는 이제 실제로 OS가 이렇게 동작한다기 그 OS나 CPU에서 이렇게 동작한다기보다 이게 개념상이거든요. 두 개를 던져요. 그 현재 포인터와 옛날 포인터를 현재 바꿔야 될 위치의 값이 옛날 값과 현재 바꿔야 될 새로운 값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와 뉴를 줘서 이 올드는 내가 바꾸기 전에 읽은 값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현재 포인터에 있는 값이 올드하고 달라졌으면 이미 뭔가 그 레이스 컨디션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 실패야. 다시 처리해라고 하고 내가 읽은 값하고 똑같으면 네 거기다 값을 넣어주는 게 네 이런 그 성공하는 게 카스입니다. 네 요것만 듣고 나중에 저런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천재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 ABA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올드를 바꿨는데 올드를 읽은 값이라고 있잖아요. 이미 바뀌었는데 다시 몇 번 바뀌어가지고 요 세 값이 동일할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맨캐시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 기본적인 카스 개념에서 생기는 거니까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ABA 프로그램을 어떻게 풀 것이냐를 검색해 보시면 네,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거는 네, 설명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런 멀티 락킹이나 이런 것도 설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페어 앤 스왑은 X86 같은 경우는 CMP 엑스체인지라는 계열의 명령이 있고요. 뭐 디워드냐 그거에 대해서 32냐 64냐 뭐 이런 거 128이 이런 게 붙어있기 때문에 아까 그 더블 카스나 이런 게 왜 필요한지는 네,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가 읽은 이전 값과 현재 값이 현재 비교하기 전에 그 올드 값을 줘가지고 현재 값이 동일한 게 아니고 이제 올드 값을 읽어서 이거 좀 설명이 잘못됐네요. 네, 이전 거랑 동일하면 현재 위치의 값과 동일하면 그때 새로운 걸로 바꿔라 라는 게 카스의 컴페어 앤 스왑의 기본 개념입니다. 네.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이제 빨리
점점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맨캐시드에서 카스는 저 CPU의 명령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컨셉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값을 읽어내고 그 값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안 바뀌었으면 이 새 값을 업데이트 하겠다는 그 개념이고요. 훨씬 더 좀 심플한 형태로 구현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템 링크라고 해가지고 셋을 할 때마다 생성되는 게 있어요. 새로운 거 만들 때 키의 값이 바뀔 때 네, 그때 트랜잭션 아이디를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카스 아이디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계속 뿔뿔 시키는 거예요. 1, 2, 3, 4 그러면 셋 할 때마다 얘는 값이 실제로 1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키는 2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get이라는 명령이 있고 똑같이 get라는 명령 두 개가 있거든요. 맨캐시드에는 거의 유사한데 get은 카스 아이디를 안 주고 그냥 밸류만 전달해주고 get는 카스 아이디도 전달해줘요. 그래서 그 키가 카스 값이 뭔지를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카스 명령으로 이제 셋을 하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카스라고 할 때 여기서 읽은 카스 값을 줘가지고 그 값과 현재 키에 들어있는 그 카스 아이디가 동일하면 업데이트를 해주고 동일하지 않으면 다른 애가 그 사이에 여기다가 뭔가 셋을 추가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 실패야라고 알려주고 다시 시도해라고 알려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사실은 그 맨캐시드는 이렇게 멀티스레드고 이런 것들을 반영했는데 레디스는 꼭 카스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카스를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레디스도 사실은 비슷한 이슈가를 저런 게 그 제공되면 좋긴 한데 네 그거는 이제 뭐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안 한 게 있어요. 네 안 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안 했죠. 네 그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카스 아이디가 그 아까 이제 컴피언서의 개념만 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요 카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카스 이렇게 하면 요 뒷자리에 네 카스 아이디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카스 아이디를 전달하지 않아서 실패로 돼요. 그래서 카스 아이디를 이제 전달하고 카스 명령 값을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명령인데 하나 더가 있는 거예요. 카스라는 게 맨캐시라고 주면 지금은 TP라는 키가 없어서 not found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set TP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9는 이거 사이즈거든요. 맨캐시드의 사이즈가 9짜리 밸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스토어드라는 게 맨캐시드에서 응답이에요. 요거 에러 not found 스토어 엔드는 맨캐시드의 응답인데 이제 저장됐다고 스토어라고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get라고 하면 이제 요게 카스 아이디예요. 요거는 사이즈. 그럼 9바이트고 카스 아이디는 1이다 해가지고 맨캐시드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끝난 거죠. 그럼 이 카스 아이디 1로 이제 다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카스라는 명령을 시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카스 네 tp 1이라고 주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레디스로 바꾸는 거죠. 레디스로 바꾸면 카스 아이디가 동일할 때는 이제 스토어드 나오고요. 실패하면 스토리라고 하면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맨캐시드는 멀티스레드를 쓰고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 락스트래핑이라는 기능을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카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아까 친구 리스트나 이런 것들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리스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get로 읽어가고 그럼 내가 A 상태에서 이렇게 C를 업데이트하고 카스로 이 AC 업데이트한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스레드에서 A, B를 이미 업데이트했으면 여기서 카스 아이디가 실패로 드러나니까 다시 get로 A를 읽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카스 명령으로 A, C를 추가하면 네, A, B,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때는 get를 읽었을 때는 A가 안 읽은 게 아니고 A, B가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C를 추가하면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로 해가지고 이제 맨캐시드 내용은 여기서 더 안 할 것 같고요. 뭐 다음에는 또 새로운 게 있으면 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